다음 주에 돈 벌게 해주는 주말 주요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오르자 이틀 새 또 2조 원 긴급 상환을 했다. 국채금리 오르자 이틀 새 또 2조 원 긴급 상환. 뭐냐면요. 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랐어. 국채금리 올리니까 미국 테이퍼링 국내 영향이 제한적인지 어쩐지는 대봐야 아는 거지. 국채금리 올라서 2조 원 긴급 상환을 했대요. 지금 뭐냐면 지금 정부가 최근 국채금리 급등세에 대응해 2조 원 구매 긴급 바이백 국채 상환에 나서기로 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겠죠.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심사도 빡빡해지고, 대출 심사가 빡빡해지면 대출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워지고, 대출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살짝 위험하다.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죠.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증시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12월 26일 이때까지는 여러분 단타로만 접근하세요. 단타. 하루 이틀, 3일 혹은 일주일 딱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이 이후에 왜냐면 이제 27일부터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거 관련돼서 27일부터는 그게 끝나니까 그러면 그 되기 전에 한번 급락 나오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1월 달까지만 들고 가도 못 먹어도 20, 30% 먹어요. 왜냐? 신년 효과 때문에 1월 달에는 항상 지수가 좋을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실시한 만기 부산용 바이백 2조 원을 더하면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총 4조 원 규모 바이백이 이루어진 만큼 수급 여건 완화와 시장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왜 급하게 이렇게 2조 원씩 땡겨가다가 기재부가 국채금리를 빚을 막으려고 하겠어요. 응?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우려된다, 이렇게 안 써준다니까. 신문들은 불친절해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그걸 관심있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관련주들을 봐야겠죠. 미리 봤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봤죠.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받을 종목들 미리 봤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이제 슬슬 보시면서 올라올 때 다시 사고 팔고 먹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정부 한국은행 이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했는데 이랬다가 작살나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얘네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미국이 좋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안 좋아. 미국은 좋은데 우리는 계속 디커플링 나고 있잖아요. 미국은 좋은데 왜 우리나라 장을 자꾸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부의 말에 신뢰하지 마세요. 정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보태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얘네는 거시경제는 좀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거시경제는 잘할 수도 있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정책 흐름에 대해서는 잘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때그때 상황마다 당일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제 관련 고위 공무원 중에 주식을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요.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재경 경제부 장관하고 막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책으로만 경제를 배운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맨날 좀만 올랐다면 작살나고, 미국은 엄청 떡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작살나. 자, 대출금리 6% 인방, 모르면 이자 더 낸다. 주담대 1% 껑충. 여러분,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테이퍼링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테이퍼링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했으니까.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금리를 올려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꺾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되, 일단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성 축소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들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 확보 많이 해두시고 단타로만 접근하시고 조심하시고,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도 특히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 많이 해두시라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한국 증시는 왜 다를까? 증권업계에서는 강력한 미국 고용 보고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7월 미국 제약회사 머크나 화이자의 실험적 알약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영향을 미쳤다. 네, 이거 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측이고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냐면 환율을 보세요. 환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보세요. 요거 두 개만 간단하게 보세요. 다른 거 막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설명해봤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걸 왜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부 관계자들이 혹은 은행권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너네 빨리 돈 박어. 이제 우리 좋은 날 올 거야. 라고 해서 우리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환율이 올라간다. 안 좋다.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안 좋다. 요것만 아셔도 돼요. 여러분, 요렇게 쉽게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께서 그때그때 대응하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27만 배 수익 동학개비 올린 중국 자본에 망해가지고 SNK라고 게임 회사 했어요. 일본계 게임 회사죠. 중국과 일본이 자본 넣고 이거 완전 빼먹었어요. 여튼 이 SNK가요. 증시에 입성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그 개인 투자자들 다 작살내버렸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 정말 화가 나거든요. 이 나쁜 놈들이 주당 0.1원의 행사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준 다음에 SNK 주가가 12,900원인데 0.1원의 행사 가격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톡옵션 행사할 때 공시 다음날로 해버렸어요. 주식 폭락 나오는 거예요. 폭락 나온 거예요. 폭락. 주식 폭락 나오니까 개미들 어떻겠어요? 요거 다 받아낸다가 개미들만 작살난 거 아니에요? SNK 요런 거. 근데 요런 것들이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종목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한국 시장에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외국인 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지만 특히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로 보자라고 하는 게 기관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기관이 이런 짓거리 했다가 난리 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요거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알아낼 수 있게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고시 패스할 정도면 머리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중소형주들 중에 게임주나 이런 것들 중에도 중국이 대주주인 것들 혹은 일본이 대주주인 것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중국이 대주주인 종목들 막 주가를 막 띄우고 올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폭락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인이 대주주인 종목이거나 일본인이 대주주인 종목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이렇게 스톡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이런 애들 공시 갑자기 나오고 이러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응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시초가에 일단 손해났으니까 조금 들고 있는데 하는 순간에 막 하한가 가버리고 이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중국인이 대주주이거나 일본인이 대주주인 것 중에 실태가 솔직히 이제 사양 산업 옛날 SNK 뭐 킹 오브 파이터나 이런 게임들이 이제는 사양 산업이잖아요. 요즘처럼 컴퓨터 그래픽 뛰어나고 롤이라든지 뭐 NFT하고 게임하고 엮여가지고 돈 벌면서 게임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좋은 게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막 단기간에 막 급등했다라고 해서 막 관심 갖게 쳐다보시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코로나 게임 체인저 먹는 치료제 화이자 머크 비교하면 뭐 했는데 화이자가 상당히 좋나 봐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 형태 바이러스제가 이번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머크는 50%라고 했죠. 아마 이제 이 화이자의 요런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화이자도 이제
그 시총 큰 화이자가 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은데 좋은 거죠.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좋은 거니까요. 머크는 50% 줄었다고 했는데 화이자는 89% 줄었다고 하니까 내일 화이자 관련주들 오전에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자 관련주들 뭐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화이자 관련주들,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내일 한번 오전에 단타로 살짝 들어가 보시고 공부용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뭐 이것도 똑같은 거죠. 화이자가 코로나 치료 알약 입원 사망률 거의 90%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고요. 도시개발 술렁, 네, 민간이익 10%로 제한. 3기 신도시 민간 건설사 술렁한다. 뭐냐면 도시개발하면 민간 개발 전체 이익 10%만 주겠다. 니네 10%만 먹고 개발해라. 뭐 이런 거죠. 대장동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엄청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엄청 수혜를 보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결국엔 원래는 대장동이 이거였잖아요. 자, 민간 개발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민관 하겠다. 요걸로 바꾼 거고요. 민간하고 뭐 관하고 같이. 원래는 성남시 의회에서 민간만 하라고 했죠. 민간만 하라고. 근데 요거를 이재명 시장이 시장 된 다음에 민관으로 바꾸면서 요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걸 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이었으면 요거 건설사들만 배부르는 거, 건설사들만 배부르겠죠. 건설사들만 배부르고 엄청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걸 민관으로 해서 관이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 체납하고 관이 뜯어낸 5천억하고 해갖고 1조 넘게 회수했더라고요. 1조. 기부 체납이야 원래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5천억을 더 뜯어냈어. 그러면 1조 뜯어냈으면 요걸로 주민복지하고 그쵸,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뭐 그 케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튼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 민간이익은 10%로 제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몰고 간 게 뭐였냐면 야, 왜 50%만 회수했어? 100% 못하고 너 그럼 배임이야 라고 한 거였잖아요. 해운대에 아주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여기는 정부가요 도로도 깔아주고 수도도 뭐 해주고 인프라 해갖고 인프라로 관이 50% 먹었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건설업자거나 집안에 건설업자 관련된 분이 계시거나 건설사에 계시는 분들은 화가 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시민 복지로 쓰인다라고 하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튼 그래서 민간이익 10%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이런 거 하면 이제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피하시되 중소형 건설사는 괜찮을 수 있어요. 중소형 건설사들을 통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 뭐 이익이 크지 않으니까 도급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죠. 근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자본도 필요하고 뭐 엄청난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필요한 감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할 때 이제 생각보다 이익을 많이 못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형건설이 그 난리를 치고 나쁜 놈 하는 건데 대형 건설사들은 여러분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건설사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가 또 메리트 있다. 중소형 건설사가 메리트 있다는 거는 내년부터 수도권 근처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 때문에 공약이 있죠. 공약. 그래서 수도권에 뭐 20만 호 뭐 건설하겠다. 뭐 또 청년주택으로 또 20만 호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고요. 또 역세권이나 그
서울에 있는 쌀아기 땅 그런 거에다가 해가지고 100만 원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기네들이 번 대로 벌겠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민간이익 10%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자,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 주택시장 변곡장 앞당길까?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요거 때문에 이제 건설 종목들 조심하셔야 된다. 집값이 이제 하락할 수 있고 내년에 대선 후보들마다 다 공약이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됩니다. 거래 침체 속 매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선까지 버티게 할 것 같다. 이제 그거죠. 이제 뭐 윤이 되면 다시 집값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2가 되면 집값 더 작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요거 때문에 최근에 집값들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 집값들이 하락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집값 하락하면서 수요가 좀 줄어들거나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물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집값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 집값이 하락을 하면 이제 오히려 집값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집값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주식시장으로 약간 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그것도 제가 유튜브 들어봤는데, 저랑은, 저도 법을 한 사람이고요. 네, 저도 법을 좀 알고 있는, 뭐 물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지, 제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많은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원희룡님의 그 강의가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많은 법률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있고, 진짜 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시중은행의 역대급 희망퇴직, 올해 최소한 4,000명이 떠난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희망퇴직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금리도 올랐죠, 뭐, 이거 올랐죠, 어쩌고 저쩌고 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 지금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뭐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지금 이렇게 퇴직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인생 이막 설계. 요게 좋은데 결국에는요 살기 힘드니까 벌 수 있을 때 벌었을 때 퇴직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귀향하거나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돈만 열심히 벌면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점점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돈만 열심히 벌자라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살아가자.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이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살아가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열심히 벌고 빨리 퇴직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요 뉴스는 그냥 일단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에 TSMC가 마감 시한 4일 남기고 미국 정부에 반도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 상무부에 기초자료와 함께 기밀자료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마감 시한 8일인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제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지난번에 뉴스 봤는데 어떻게 될지 이게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TSMC는 이렇게 요 반도체 관련해서 정보를 미국한테 줬는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요거를 요 정보를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외국인들이 또 매도 내겠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폭락 오겠죠. 참 요거 진짜 근데 이제 TSMC가 요걸 진짜 요게 정말 민감한 자료인데 요걸 다 줬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요게 진짜 미국이 요구한 게 진짜 깡패 새끼도 아니고 TSMC가 요 반도체 정보를 미국에 줬다라고 하는데 요게 진짜 100%다 줬을지도 의문이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주게 되면 또 미국 정부나 혹은 그런 증권사나 이런 데 통해서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또 안 좋은 뭐 레포트 내버리면 또 한국장 착살 나는 거죠.
D램 윈터 이스 커밍 그 레포트 내고 나서 삼성전자가 20% 넘게 빠졌는데 여러분 한국 코스피를 들었다 놨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될지 요것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안 냈다, 요거 제출 안 한다 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가 실내외 AR 랩이 2024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다. AR 이렇게 이런 거 AR 랩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글 뜨면서 이렇게 화면 디스플레이를 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 어디 가면 이렇게 증강현실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도 메타버스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차도 메타버스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차도 메타버스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산업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될 것인지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현대차가 요거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현대차에 맥스트와 협력한다고요. 현대차는 지분 5.13%를 보유한 국내 AR 전문업체 맥스트와 협력한다라고 했으니까 맥스트 잘 보세요. 네, 이런 기사에서 힌트를 주는 거죠. 자, 한미 디커플링 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스피 행보세 개별 장세 지속될 것이다. 미국 증시의 경우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세 여러가 가운데 지난 3일 FOMC 발표를 경기 회복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일제히 상승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좋다. 우리나라는 11월 25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아마 금리가 11월 25일 날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된다. 시장금리가 인상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다. 그러면 증시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벌써부터 들썩들썩 이재명, 윤석열 어떤 테마주가 웃게 될까? 폭탄 돌리기 주의 뭐 해가지고 테마주 관련해서 이제 뭐 내니 능률, 크라운제가 이런 거 다 윤석열 후보주인데 이제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인맥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주를 봐야 돼요. 정책 관련주는 뭐가 있냐? 자, 청년 일자리 그리고 주택 문제 그리고 출산율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뭐 요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교육 다음 대선에서도 분명히 쓰레기 문제 우리나라 폐기물 요거 분명히 나오게 될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기물이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지금 쓰레기하고 폐기물죠.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제가 수급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잘 체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1,400조 원짜리 미국 인프라 법안이 하원 통과했으니까 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미국장은 또 좋겠죠. 진짜 여튼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공모가 상향 기업가치 650억 달러가 목표다 해서 공모가를 상향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모가 상향했으니까 여러분 리비안 관련주 한번 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리비안 관련주 한번 훑어드렸죠. 그 중에 벌써 상승 나왔던 종목들도 몇 종목 있었는데 일단 또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나스닥 지금이 고점이다. 3배 인버스 ETF 사들이는 서학개미라고 해서 나스닥이 지금이 최고점이잖아요. 역사상 신고가를 며칠 전 3번인가 또 경신했는데 3번인가 4번인가 서학개미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판단해서 3배 인버스 성장시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고 있다. 반면 지난달까지 대거 수매에서 했던 2,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다. 요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ETF 뭐 그런 것들 S&P 지수 이런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뉴스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여러분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ETN, ETF 들을 수 매매하실 수 있게 교육을 좀 들어놓으세요. 뭐 그렇다 정도만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게임 회사가 메타버스 확장에 포복 확장한다 뭐 해서 유니티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했는데 메타버스 중요하다 필요하다 메타버스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금융위가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희소성 기반 결제 수단이 안 되고 자금 세탁 관계 등 규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하고 두나무가 사업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대체 불가능 토큰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와 업비트로냐 두나무가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듯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분간 금융당국이 NFT 사업을 뭉뚱그려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을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NFT하고 메타버스는 지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이브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렇고요. 자, 김서준 헬시드 대표 미래는 블록체인 기반 NFT 뜨고 메타버스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자꾸 주말에 뉴스 막 나오면 메타버스 또 봐야겠죠,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언급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대체불가 토큰 NFT 미국 뉴욕 달군 이유 있었네 폭발적 성장세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다음 보라코인 네, 요거 카카오 게임이 하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보라코인 클레어스 신규 풀 진출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맞았다. 시장조사 기간 내년에 디램 매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예상한 게 맞았다. 근데 그래봤자 뭐해.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디램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벌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드러 팰 대로 두드러 패버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나봤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말 듣고 쟤네 한번 손 좀 봐줘 하면 미국이 한마디 하면 가격 하향 레포트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시장조사 기관이 내년 디램 전망을 수정했다라고 합니다. 내년 여기 트렌드포스트가 2021년 11월 해가지고 내년 디램 매출액을 915억 4천만 달러로 추산했다. 전년 대비 0.3%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 예전 같은 공급 과잉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는 디램 업체 자본 지출은 KPX 이거 재무제표나 아니면 그 증권사 레포트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자본 지출 디램 공정화 고도화의 ASP가 전체 ASP 평균 1년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이 전체 비용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체제 구축에 쓰였다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사업업체는 극좌우에서 EUV 장비를 주문한 데 집중했다. EUV 펠리컨, EUV 관련주들 봐야겠죠. FNS 테크라든지 그렇죠? 디램 ASP 평균 가격 추세도 다시 제시했다. 내년 대비 하락 대신 보합 또는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고려아연이 자회사를 통해서 수년간 내부 거래 100%를 했다고요. 그래서 국세청이 칼날 겨누진하라고 하니까 고려아연이나 고려아연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 SKIT 기관 물량 보호예수가 해제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IT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라고 해요. 자, 카카오뱅크 이번 주 중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506만 주. 카카오뱅크 보호예수 물량이 506만 주가 해제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월 5일 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무 보유 제한이 해제됐다라는 거고, 크래프톤은 11월 10일 날 405만 주가 3개월 의무 보유 제한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6개월 보유해서 물량은 총 상장 주식이 2.9% 수준이다. 11일 날이에요.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조심하세요. 보유해서 물량이 풀리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매도가 쏟아지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팔까요? 하고 트위터로 설문을 했는데 지금 팔아라. 세금 때문에 팔아라라는 의견이 더 강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머스크가 주식 10%를 팔아버리면 테슬라 관련주들 다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금 비중을 높여두신 분들은 지금 노래를 불러야죠. 머스크가 팔기를 바라야 됩니다. 팔아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그것들 팔아갖고 하락 나면 다시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도 많이 올랐어요. 미국은 왜 일본 반도체를 무너뜨렸나? 한국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우리 기업들이 절대 강국 미국의 압박을 이길 수 있을까? 미국의 무리한 요기를 건질 방법은 쉽지 않다. 우리 미국의 오랜 통상 압박 전술은 약속에 무자비하다. 일본이나 한국, 대만 등 미국 군사력의 수혜국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더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뉴스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3일 후에까지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중요 정보를 넘겨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잘 판단해라. 안 넘겨주면 또 하락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넘겨줬다 그러면 한국장은 또 하락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수 예측도 중요하니까요. 아까 이제 트렌드 포스가 예측한 것처럼 내년 디램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거나 부합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요. 매점 매석하면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수입한다. 네, 보시면 우리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호주 말고도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촌을 총동원 연내 12월까지 2개월 동안 수천 톤 규모의 물량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대 수입하기로 했고 요거는 결정이 됐고 군용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요소수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셀트리온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용 패치제 품목 허가됐다. 도네페질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 식약처 허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갖고 주가를 얼마나 띄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닥 쪽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천만 명 대기 중이다. 내년 여권 대란 온다. 해외여행 풀리면 신청 몰려서 조폐공사 생산 능력이 2배다. 라고 해서 내년에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항공주들 좀 급락 나왔는데 내일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내일을 봐야 되겠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 보고 그때 반등 안 나오면 연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방금 본 거고 이재명과 면담위에서 극비 방한한 NYT 임원들 미국 관심 방향한다.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나 임원들이 방한을 해서 이재명을 인터뷰하고 갔다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은 인터뷰 안 하고 갔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뉴스가 이렇게 났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윤석열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뜻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만 면담하고 갔다라는 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일단 이재명 관련주도 상승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는 게 또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끝났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네요. 아이고.